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램리서치 코리아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졸업생, 2022년 졸업생입니다. 저희 일과는 제가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자체가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직무예요. 그래서 제 하루 일과도 마찬가지로 그 장비를 고치고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과라고 하면은 오전에 고객사,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그 고객사에서 램 장비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다 오전에 인폼을 주면 저희는 그 인폼을 받아서 어떻게 수리를 하고 고칠지 방향을 결정을 하고 이제 팀끼리 업무를 배분을 하고 실제로 그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가 실제로 있고 반도체 공정이 수행되는 장소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장비를 직접 고치고 수리하고 그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네, 삼성 어카운트 담당이라 하면은 실제로 삼성 설비 엔지니어 그리고 삼성 공정 엔지니어와 실제로 컨택을 하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어제 있었던 트레이스 방향이라든지를 서로 나누면서 다음엔 어떻게 진행 방향을 결정할지 이런 거를 다 상의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아시는 대로 굉장히 호황이고 실제 그 팹도 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신규 장비들이 새롭게 셋업되고 있고 현재 지금 셋업이 끝나서 양산에 돌입한 설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 하면은 저희는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짧게는 몇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본사에서 개발 중인 장비를 설비 퀄을 낸다고 하거든요. 삼성이 요구하는 공정 스펙에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장비가 개발되고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개발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걸리는 프로젝트도 있고 단기간으로 몇 달 동안에는 삼성에서 공정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저희 장비는 똑같지만 공정이 바뀌었을 때 실제 돌아가는 레시피를 서로 수정해 가면서 공정이 스펙에 인되게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입사하고서부터 한 2년간 진행된 설비도 있었는데 그 설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실제 양산까지 어려운 장비가 있었는데 입사하고 2년 동안 그 설비를 맡으면서 총 6대가 지금 평택 사이트에서 양산화에 돌입됐고 실제 공정으로 쓰이는 설비가 있거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뿌듯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사 엔지니어들은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1순위가 체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고요. 실제로 남자 엔지니어들이 좀 일반적으로 되게 많고 비율이 한 8대1에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접 시에도 여자 엔지니어들이 지원을 하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 다음으로는 어딜 가나 똑같은데 선후배 사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죠. 선후배 사이 잘 지낸다던가 상사와 잘 지낸다던가 그리고 저희는 특수하게 고객사와 소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편견이 좀 있어요. 뭐 전자과, 기계과 가는 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화학공학과에 대한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대 공정 중에 화학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각, 제가 이제 식각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식각에 일어나는 가스 혹은 이제 가스들이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한 상호작용이나 이제 어떻게 원리를 알면은 고난이도 이슈가 있을 때 트레이스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된다든지 아니면 플라즈마 양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공학과를 재학하고 나서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계 중에서도 특히 랩리서치가 좀 수평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이름을 쓰고 그리고 님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게 수평적인 분위기고요. 큰 장점 중 하나는 저희 의견을 서스럼없이 이제 어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워라벨은 사실 여느 회사가 그렇듯이 팀바 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바쁜 팹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팹마다 되게 바쁜 정도가 다른 편입니다. 팹에 따라서 고객사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 워라벨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는 교대 근무가 없습니다. 반도체 직무임에도 그거는 되게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워라벨은 팀바 팀이지만 교대 근무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물어보셨는데 복지 제도가 되게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되게 주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 월급의 15%를 회사 주식 자사주를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15% 싸게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15%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저희 차량 수당 따로 지급되고요. 기름값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주고 핸드폰 비용도 지급이 되고요 매달. 그리고 저희는 대리운전이 회사 법인으로 해서 무료로 운행이 돼요. 혹시 그날 너무 무리해서 좀 피곤한다던가 혹은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던가 할 때 법인 대리운전을 부르면 이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펀 액티비티 팀이라고 회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팀이 있는데 재밌게 일하자라는 모토를 가진 팀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저희가 멕시코랑 대한민국 월드컵 했을 때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치킨집에서 모여서 무알콜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멕시코전을 관람했던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초호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AI 시대도 오고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뉴스로 보셨을 텐데 저희 장비들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되게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바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FS의 직무 또한 저희가 그 장비 셋업 그리고 반도체 공정 수행 그리고 반도체 실제 제품 양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의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부터 반도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화학과 자연 계열 학생이었는데 반도체 쪽 과목을 들으려고 이제 화학공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반도체 전공을 듣거나 아니면 플라즈마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든지 해서 전공적으로 좀 기초 지식을 가듬으려고 노력했고요. 반도체 연구실에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공정을 수행하고 제품 수율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랩리서치라는 회사를 보고 선택을 했어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정 직무는 석사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랩리서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다니다 보니까 제 성향이랑 잘 맞고 되게 이제 기회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잡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간다든지 프로덕트 팀으로 간다든지 굉장히 많은 글로벌적으로도 뭐 미국의 엔지니어로 간다든지 되게
기회가 많거든요. 지금도 되게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커리어를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맡을지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장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반도체 전공을 들을 때 기초 이론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전 경험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이론 수업 말고 반도체 장비, 이론, 실무 경험 교육 같은 걸 많이 듣고요. 반도체 연구실 인턴 생활에서 실제로 4인치 웨이퍼에 화학 물질 공정을 수행해서 제가 그 데이터도 수집하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율도 올려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되게 어필이 많이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학술적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술적으로 어필하려는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외국계 장비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지원자들이 기술적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좀 어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면접을 봐가지고 대면 면접을 진행하진 않았고요. 서류, 인적성, 그리고 이제 면접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면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질문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린 10년 후에 램리서치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면접관님께서 되게 좋게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외국계다 보니까 좀 영어 질문이나 영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께서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셨어요. 돌발 질문으로.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한국어로 시켜주시면 자신 있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를 되게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자세를 되게 높이 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도 좋지만 물론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학점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프로젝트라든지 제 동기 중에는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시도했었던 친구도 있고 자전거로 전국 일주 했던 친구도 있고 교육이 아니고 그냥 외부 활동적으로 많이 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저희 그 채용 심사 담당자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너무 학업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 성공 후기라는 거 있는데 제가 그 취업 성공 후기를 굉장히 조회를 많이 하고 자소서 같은 거를 받아보면서 제가 서류를 쓰는데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는 직무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하는 기업 채용 정보 그리고 회사 분석 여러 가지 직무들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나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라는 취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고요. 또 일자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혹은 이제 기업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제가 혼자였으면 놓쳤을 만한 여러 가지 기업 행사들을 일자리 센터를 참고하면서 제가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 참석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쪽 취업
요즘 장벽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취업 장벽이 높아졌다고 절대로 처음부터 도전하지 마시지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전망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을 돌아봤을 때 이 선택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도 좋고 직무도 되게 자기 성장의 관점에서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분야로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일을 같이 해보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그 질문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딱.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로 미루던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떠넘기던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 적극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후배님이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제로 팹에 들어갈 때는 방진복 이런 걸 입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잘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안 하고 오시는 분들 많고, 그런 거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이라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향적으로는 성장욕이 되게 많으신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게 반도체 산업이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어서 반도체 산업 자체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직무를 맡은 사람도 성장해야지 거기에 이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자기 체력적으로 좀 갖춰진 친구,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아주대 학생분들, 그리고 아주대학교 졸업하신 취업준비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